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제13강 전처리 및 기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전처리에 대한 지시어, 그리고 분할 컴파일, 그 다음에 명령어 라인의 매개 변수, 디버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버깅 방법 같은 경우는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고 추가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처리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리게 된다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단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은 샵 부분이죠. 샵 기호가 나오고 특정 단어, 지시어가 나온다고 하면 전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샵 디파인입니다. 샵 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샵 define by 3.14 이렇게 어떤 원의 둘레를 구하거나 면적 혹은 이제 부피를 구할 때 사용했었죠. 이럴 때 샵 define 파이라고 하는 문자는 3.14로 정의하겠다 해서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메인 함수 내에 있는 모든 파이라고 하는 문자는 3.14로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다 천처리 단계에서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샵 인크루드입니다. 스캔f나 printf, 또 get, put, getCharacter, putCharacter도 있고요. 다양한 입출력 관련된 함수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제 호출을 시키기 위해서 include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std io.h를 include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전처리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의 지시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define, include, 그 다음에 undefined, define 했던 거를 이제 해제하겠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컴파일링 해라, 실행해라. 그게 아니면 그 아래 거를 실행해라 이런 것이고요. and if는 이제 조건 처리 문장의 종료 부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만약에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정의가 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아래 있는 문장을 수행해라. 죄송합니다. 요거죠. 정의됐을 때. 근데 if not define죠. 만약에 define 된 게 없다. 원하는 게 define 된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래 거는 이제 컴파일링 해라는 얘기고요. 네, 이건 참고 삼아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행문을 출력하거나 이거는 이제 각각 시스템에 대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마다 다른 내용. 그래서 대표적인 그 샵 디파인을 보시게 된다면 이 코드는 이제 배열에서 많이 쓰죠. 맥스 사이즈라고 해서 배열의 크기가 뭐 100개 혹은 반복문을 사용할 건데 이 맥스 사이즈 크기가 100개다. 그러니까 100번 반복을 해라.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인 속에 있는 while 문이 있는데 그쪽에 여기서 이제 정의한 맥스 사이즈라는 부분이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100으로 치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100으로 치환이 된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단순히 이제 매크로를 쓰게 된다면 장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어떤 달러를 환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쓰이는 그 원 1달러를 원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 기준이 있을 거고 5월 2일 기준이 있을 겁니다. 5월 1일 최초 이제 사용했던 이 환산 금액이 1120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은 불변하지 않죠. 하루하루
변할 수 있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원부터 원, 2에서 원 100이라고 하는 마지막 값이 원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120이라는 값이 5월 2일 기준으로 1050이 됐다고 했을 때 이 100줄에 있는 1120의 값을 1050으로 다수작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sharp define exchange rate를 기존의 초기에는 1120으로 5월 1일자로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걸 1050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메인 문장이 실행되기 전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1120이 아닌 1050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그 변하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왜냐면 여기 보시면 1220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xchange rate라고 하는 값은 네, $1 환산 금액이구나. 이걸 바꿔주면 일괄적으로 변경되겠구나 하는 것을 네, 의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매크로의 예를 보시게 된다면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f 자체를 프린트라고 하는 문자로 바꾸기도 했고요. 3.14라는 값을 파이로 바꾸기도 했고 여기 원주율을 구하는 여기 어떤 키워드를 주고 실제로 연산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end of 뭐죠 이게 end of 파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값을 주기도 했고요. 학생 수를 최대 2000명으로 정의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그리고 함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함수를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get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get c 함수로 표현했고요. put 캐릭터를 put c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로도 바꿀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비교 연산자들 있죠. and, or, not, equal, not equal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and, or 이렇게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코드 상에 and, is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은 and, is지만 실제 컴퓨터가 연산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and로 변환이 돼서 연산이 될 거고요. is는 뭐죠? equal 이렇게. 그래서 이 코드만 보면은 사람이 쓰는 일반 영어와 같기 때문에 가독성은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함수 매크로입니다. 샵 디파인을 통해서 함수도 구현할 수 있는데 정말 간단한 연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제를 바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사각형 스퀘어를 이제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입력으로 s라는 입력 인자가 있고요. 얘를 통해서 가로를 했고 이 s 값을 곱해줬네요. 그러면 s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면 예제를 보게 된다면 3이라고 하는 입력 값이 네,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3 곱하기 3을 해서 9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처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표기만으로 이 표기에 의해서 오른쪽과 같이 연산이 돼서 함수의 그런 정의를 하고 호출이 이루어져서 결과값이 도출된다는 걸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um, average, max 값, min 값 사망 연산자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일반 어떤 연산되지 않는 수이면 문제가 없지만 연산을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우선순위상 b 곱하기 a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1번, 2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3번 순서로 수행이 되기를 원했지만 의도치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정말 다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샵 디파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 값들, 이것들이 다 전처리 단계에서 바뀌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바뀔 겁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3이란 값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한 값이 해서 9라는 값 %d랑 매칭이 돼서 9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1.2는 1.2 곱하기 1.2일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위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 플러스 3이죠. s는 뭐죠? 2죠. 지금 현재 2 더하기 3한 값 5. 그래서 5 곱하기 5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2한 값 100 나누기 4니까 25란 값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함수 매크로의 장단점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왜냐면 함수를 호출하진 않습니다. 전처리에서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호출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함수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함수 구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로써 한 줄 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의 코드 또한 대폭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컴파일 이 부분을 한번 볼겠는데요. 샵 if define 만약에 define 되어 있다고 하면 만약에 define 되어 있다. 어떤 게 매크로가 define 되어 있으면 문장 1을 수행하고요. 그게 아니면 문장 2를 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타내는 거고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샵 define debug 해서 debug를 define 했네요. 그럴 경우. 그리고 여기에 값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디퍼트 값으로 0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어쨌든 debug는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define 되면 뭐가 debug 값이 0으로 define 됐죠? 그러면 아래 문장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조건부 컴파일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 define 됐던 내용을 주석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debug는 define 되지 않았죠. 그러면 샵 if define debug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영역이 아닌 게 된 거죠.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샵 if 우리가 사용하는 if else랑 마찬가지로 이 샵 if에 있는 조건이 3이면 문장을 수행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샵 if에서 define이 1이다. 이게 맞으면 프린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debug 값이 만약에 위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1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 있는 printf를 실행하면 되고요. 그 값이 1이 아닐 경우에는 printf 이렇게 이제 실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if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else 부분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고 그게 아니면 이 문자 2가 실행된다. 네, 이렇게. 조건부 컴파일을 이용하는 디버깅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조건 디버그를 1이라는 값을 줬고 만약에 디버그가 1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버그는 1로 디파인을 했고요. 디버그가 디파인 된 거 있으면 아래를 수행해라. 네, 조건부 컴파일링에 대해서 요약하는 페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게 된다면 샵 if and not이죠. not define 에서 이런 문자를 define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디에? 위 상단에서 define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이 문자를 define을 해다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코드가 방대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샵 디파인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스크롤을 올려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중간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inc stdio라고 하는 게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디파인을 해다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로써 디파인이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undefined입니다. 매크로 정의가 정의된 것을 취소한다. 그 얘기는 여기 보시면 디버그가 디파인이 됐고 만약에 디버그가 디파인 되면 이게 printf를 실행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undefined 디버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디파인 된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실행이 되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디파인 된 걸 해제했기 때문에 매크로 정의를 했던 걸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샵 include GCO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네, 괄호인데 꺽쇠로 된 괄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된 라이브러리 함수를 include 하는 경우 이제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제공하는 함수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따옴표 두 개로 include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덧셈 함수, add 함수, 뺄셈, sub 이런 걸 직접 구현했다. 그래서 그 구현한 함수가 모여져 있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할 때 쓰는 따옴표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디렉토리는 네, 보통 이런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 이제 헬로 월드를 이제 printf를 사용해서 다양한 함수들을 구현해서 호출하면서 정말 코드가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일 소스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다중 소스로 분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메인이 되는 main.c라고 하는 부분에는 메인 함수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함수 내에서 특정 함수를 호출시킬 건데 이 호출을 시켜야 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library.h 헤더 부분 함수의 머리 부분만 모아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library.c라고 해서
함수를 정의한 헤드와 몸통이 존재하는 함수로 구현한 파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파일은 각각 헤드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써 이 파일들을 연결시키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메인에서 호출이 가능하게끔 만든 형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인과 파워 관련된 함수들이 구현 것이 있고, 이게 컴파일이 되면 각각의 개별 C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변환이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링크 파일로 변환되어 실행 파일 main.exe 파일로 존재하는 겁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앞에 있는 거를 코드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메인 함수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쭉 있고, 이 중에서 파워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power.h를 인클루드 하고 있구나. 그럼 power.h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찾아가 보게 된다면 바나나 타입은 더블이고 파워고 두 개의 인트형 인자를 갖구나. 이거를 구현한 power.c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power.h를 함으로써 이 power.c에 있는 뭐죠? 이 파워의 함수 정의 부분이 이제 여기서 호출이 된다면 이 정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되는 경우에 이렇게 실행이 돼서 이 리저트 결과값이 이렇게 리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헤더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클루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메인이던 주력 함수 있죠? 함수의 윗부분, 이 부분이 중복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헤드 부분을 중복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헤드로 파일 해서 이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빼내는 그런 .h 파일로 생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헤더 파일로 표현하고 이것을 include 해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인에서 WGX랑 GY 전역 변수를 선언했고요. 이 두 개의 전역 변수를 어디서 power.c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exte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그대로 전역 변수를 이제 써주게 된다면 이 power.c라고 하는 C 파일 내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메인에서의 입력값은 void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입력을 따로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고 단지 함수의 꼴을 맞춰주기 위해서 입력 부분에 void 혹은 아무것도 안 써주기도 했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메인 함수는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여기 보시면 캐릭터라고 했는데 어떤 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명령어 키워드로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입력값을 myCopy src dst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의 문자열을 입력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입력 임자로
3개의 크기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입력이 인자 argu라고 하는 3개의 크기를 갖는 배열이 있죠. 여기에 각각 0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 첨자, 이 첨자들이 배열 포인터를 통해서 각각 입력한 값 myCopy, src, dst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는 형태로 인수 입력 인자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ain argue src dst를 하게 된다면 arc 부분은 3이 될 거고요. 이거는 0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 첨자. 그러니까 argu라고 하는 0번째 첨자, 첫 번째 첨자, 세 번째 첨자가 각각 이렇게 가리킬 거고요. 0번째 i가 0일 때 여기는 0이죠. 0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그래서 00 라인 0번째 문자 main argu라고 될 거고요. i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된다면 첫 번째 문자 src, 두 번째 문자 이거 dst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잡거나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이제 오류를 발견하거나 이게 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하나씩 실행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실행이 될 건데 원하는 값이 도출이 안 되거나 잘못된 연산을 하거나 어떻게죠?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결과값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의 변화된 값을 통해서 변수의 이제 값이 보이는 밸류 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수가 호출됐는데 어떤 타입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그 면밀한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쓰이는 디버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씩 여기 보시면은 한 줄 한 줄 이제 실행하면서 아래 결과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한 줄 한 줄 실행할 때 디버그에서 한 단계 코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지만 F11 단축키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서가 int i는 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F11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밑에 있는 밸류 창에 i 값이 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F11을 누르면 i 값은 100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F10을 누르면 200이 들어가고 300이 들어가고 리턴 0을 만나서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